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화폐와 신용,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이자율, 증권시장, 자금순환에서 제시한 표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변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시간의 변천을 세 시기, 즉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90년대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인 은행은 1878년 일본인 보통은행인 제1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등장하였고, 여러 일본인 은행 지점이 개항장과 개시장에 개설됨으로써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인 보통은행은 개항장 일본인의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인과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국가의 국립은행 설립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은행으로 1896년 조선은행이 설립되었고, 이후 한성은행, 조선상업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 등 다른 한국인 은행도 설립되었으나 화폐 정리사업 당시에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만 잔존하였습니다. 화폐 정리사업과 외액 폐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경색을 계기로 농공은행, 금융조합이 신설되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각지에서 보통은행인 민간 일반은행이 한국인, 일본인 또는 합작에 의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에 본점을 둔 보통은행은 상호간에 정리합병되어 일제강점기 말에는 두 은행만 남았습니다. 보통은행은 조선은행과 금융 쪽으로 밀착되어 상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화폐 정리사업 과정에 설립된 농공은행은 9개 지역에서 설립되었지만 6개 은행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형 식민지 개발 금융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조선식산은행이 농공은행을 대신하여 1918년 설립되어 1920년대부터는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은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식산은행에서 저축부가 분리되어 조선저축은행도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조합은 식산은행 금융적 지원하에 점차 확장하여 보통은행을 압도하는 금융기관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겸업하는 은행으로서 조선 내에서는 물론 조선 외에서도 예금과 대출을 확대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이 은행의 조선 내 대출 비중은 그림이 보여주듯이 보통은행이나 금융조합보다 더 낮았으나 일제 말 은행권 발행의 급격한 증가로 급증하였습니다.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1918년 설립된 식산은행은 예금은 물론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과 투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통은행은 예금과 조선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할인 대부, 당좌 대월, 어음 대부 등을 수행하던 전형적인 상업은행이었습니다. 금융조합은 정부 보조금을 대부하는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보조금보다는 예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으로 점차 전환하였습니다. 1922년 조선 무진업령에 따라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금 융통을 담당하던 무진조직이 무진회사로 전환되어 영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제말 이 회사들은 합병을 통해 단일회사가 되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조선상호은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31년 조선 신탁업령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회사들도 일제말 합병을 통해 단일회사가 되었다가 광복 이후 조선신탁은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험업은 개항기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보험회사의 지점망을 중심으로 보험 모집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921년 조선생명, 1922년 조선화재의 조선본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우편국은 부족한 금융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과 송금 업무를 취급하고
간이 보험까지 지급하였습니다. 8.15 광복 직후 한국의 금융기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금융제도를 유지하거나 재편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예금, 채권, 주식의 실질가치 폭락은 금융제도나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제도의 근간이 되는 한국은행법은 한국전쟁 직전에 시행되었지만 은행법은 휴전이 이루어진 1954년에야 시행되었습니다.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식산은행이 청산되고 대신하여 한국산업은행이 1954년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조합은 광복 이후에도 농업금융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업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반은행과 같은 농업은행이 1956년 설립되어 금융조합의 업무를 계승하였습니다. 광복 후 국유화된 상업은행의 민영화도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다기화된 일제강점기의 금융제도가 청산되고 한국은행, 특수은행 및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금융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 은행들은 전쟁 중에서 전비를 조달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전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면서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상업은행의 고유 업무보다는 개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이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개별 특수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은행, 금융조합인 농업은행 등은 정책금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지만 예금보다는 채권 발행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대로 은행 통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대차 대조표 주요 항목을 통해 당시의 은행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정비된 금융제도는 5.16 이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일반은행을 소유 경영면에서 통제하고 개별적인 특수은행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인 농업협동조합을 1961년에 설립하고 1962년 중소기업은행, 1963년 국민은행, 1967년 외환은행, 1969년 주택은행을 각각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립함으로써 예금은행 중에서 특수은행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반은행에 속하는 지방은행이 각 시도 단위로 설립되어 은행의 지방화도 시작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를 통한 국내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보모법이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뇌자 동원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인 보험 모집 단속법, 외국 보험 사업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부실 차관기업 증가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및 국제수지 악화를 배경으로 1972년 사채 동결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금융의 제도 금융화와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과 1975년 종합금융회사법 등이 제정되어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금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설립되어 금융제도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산업은행, 은행신탁, 보험제도, 보험회사 이외에도 저축기관으로 불리는 상호신용금고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인 단위농협 등과 투자기관으로 불리는 투자금융, 종합금융, 증권금융, 투자신탁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정부는 1977년에는 보험관계법을 총망라하여 보험업법으로 통합하였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약관을 간소화하며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던 보험업의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발금융의 필요성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도 1975년 설립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외채 위기와 중화공업화 실패에 따른 부실기업 증가로 국가 주도 성장금융체제는 중화공업화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하게 되고 그에 맞춰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하였고 정부 소유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의 설립이 증가하였고 금융기관의 업종 전환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도 다양화되어 경쟁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대거 신설되었고 1986년 이후에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설치와 합작, 현지법인 설립도 허용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미국 등의 금융 선진국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방 요구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 개방을 병행하는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의 중심인 일반은행은 1960년대 이후 다양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설립과 확장을 거듭한 반면에 1990년대 일부 특수은행의 일반은행화 등으로 특수은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개발금융기관의 신설과 확장, 저축금융기관의 신설과 확장, 투자기관의 신설과 확장 등으로 위축되지 않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60년대 후반에는 현재 은행들이 대부분 설립되었고 그 이후 각 은행의 자산 비중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화된 금융 자유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 1997년부터 금융 외환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정부가 1997년 말 외환 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표면화되었습니다. 한국은 IMF의 금융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IMF 프로그램에 의거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받아들였고 금융 부분도 이를 계기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 등이 퇴출, 인수 및 합병, 국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은행은 33개에서 19개로 줄었는데 중소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주로 퇴출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은 2002년부터 특수은행에 포함되어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대부분이 퇴출되고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도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실보험사에 대한 퇴출 합병 등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생명보험회사 수는 크게 줄었고 보증보험도 정비되었습니다. 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어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체제가 정비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일반은행은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회사 수와 인력은 줄었으나 자산, 예금, 대출 등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산업은행의 특수은행 편입으로 특수은행의 비중은 도리어 커지고 있으나 그림에서 보듯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 종합금융이 쇠퇴하고 수출입은행만 남은 개발금융기관과 저축금융기관도 위축되었으나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와 신용카드 회사의 성장으로 여신금융회사가 급팽창하고 보험회사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중소형 보험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보험사의 수가 감소하고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업 규제의 철폐와 외국계의 진출로 보험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변천을 세 시기, 즉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